한때 노후 준비 1등이라 불렸던 세대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 내 집 한 채 마련하면 그걸로 든든하다 믿었던 세대. 하지만 그 믿음이 지금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불과 5년 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산 격차는 8,500만 원에서 2억 600만 원으로 2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 25년간 한 직장에 몸 바쳐 3억 원이 넘는 자산을 모으고도 자녀 결혼 자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한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지방 중소도시에서 25년간 성실하게 한 직장을 다닌 58세 김영수 부장님이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자부심은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 땀 흘려 일군 이 집만 있으면 퇴직 후의 삶도 문제 없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2년 뒤면 받게 될 퇴직금과 꼬박꼬박 나올 국민연금까지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했죠. 그런데 퇴직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아들의 결혼 날짜가 급하게 잡히고 본인도 작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장 현금 2에서 3천만 원이 급히 필요해진 겁니다. 김 부장님은 당연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집을 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은행의 대출 문턱은 은퇴를 앞둔 그에게 생각보다 높았고 부동산에 내놓은 아파트는 몇 달째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이 서울에 사는 직장 동료가 집값 상승만으로 몇 년 새 수억 원을 벌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당혹감을 넘어선 억울함과 박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래에셋은퇴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김 부장님처럼 비수도권 50대의 평균 총 자산은 약 4억 9천만 원입니다. 문제는 그 자산의 70% 이상이 이렇게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3억 5천만 원은 서류상에 존재하는 숫자였을 뿐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 믿었던 내 집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움직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김영수 부장님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비수도권 50대가 마주한 구조적인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직장인 가계 자산의 72.1%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 간의 격차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자산 차이 약 2억 8천만 원 중에서 무려 2억 1천만 원이 바로 주택 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써도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노후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 데이터 분석 보고서는 더 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자산은 수도권 거주자보다 무려 5년이나 이른 55세부터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자산을 불릴 기회도 적은데 그나마 가진 자산을 지켜야 할 시간마저 더 짧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족한 노후 자금을 더 벌기 위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한 언론은 해외 취업 사기를 당하는 지방 청년들의 비극을 다루면서 그 근본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 연구위원은 비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차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우리 50대, 60대에게는 더욱 혹독한 현실입니다. 자산 상승의 기회는 막혀 있고 추가 소득을 올릴 기회마저 제한적인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답답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과 격차는 벌어지고 일자리도 없다고 하니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냐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진짜 해결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팍팍한 도시 생활을 떠나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기도 합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를 보면 귀촌 가구의 71.3%가 생활에 만족하고 월 생활비는 도시보다 평균 11.7%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얻는 정서적 여유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장밋빛 환상만 가지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한 방송사의 추적 보도에 따르면 철저한 준비 없이 귀농 귀촌을 택했던 사람 중 8.6%는 결국 도시로 다시 돌아오는 역귀농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도시로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영농 실패였습니다. 귀농 귀촌은 현실 도피처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자본이 필요한 또 하나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김영수 부장님과 같은 평범한 비수도권 50대에게 필요한 진짜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는 집에서 쓰는 집으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내 집을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집은 자식에게 물려줄 자산이 아니라 내 노후를 책임질 마지막 현금 흐름의 원천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내가 살던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은 줄지 않고 만약 나중에 집값이 연금으로 받은 총액보다 더 오르면 그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꽁꽁 묶여있던 부동산을 나를 위한 현금으로 바꾸는 가장 안정적이고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둘째, 잠자고 있는 나의 연금을 깨우고 IRP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외에 부족한 금융 자산을 키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는 연기연금 제도를 내 소득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IRP는 단순히 퇴직금을 받아두는 통장이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며 노후 자금을 불릴 수 있는 강력한 절세 무기입니다. 지금 당장 소득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해서 매달 단 몇만 원이라도 IRP 계좌에 꾸준히 납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동산에 쏠린 내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셋째, 눈에 보이지 않는 고정지출 다이어트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수입을 늘리기 어렵다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노후에 큰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한 푼 없어도 시가 4억 원 수준의 주택 과세표 준액 3억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18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월 200만 원의 연금 소득이라도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24만 원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 불필요한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금융소득을 조절하는 등 나의 은퇴 후 고정지출 목록을 미리 예측하고 지금부터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서야만 합니다.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우리 50대의 현실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해결을 위한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결코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내 집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잠자던 연금 계좌를 다시 들여다보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노후 준비 1등이라는 과거의 명성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내일을 위한 최선의 계획을 세우는 용기입니다.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구체적인 준비 속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을 응원하겠습니다.